경찰은 그럼 뭐 책임 없느냐? 경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장 심사 끝나자 상당수 철수. 난동 사태의 경찰 책임론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왜 해야 되느냐?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사실 두 가지 전선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두 가지 전선. 뭐냐? 첫 번째 전선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벌이게 되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쟁송투쟁입니다. 여기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지금 헌재가 굉장히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재판관 2명, 문재인이 임명한 2명이 있습니다. 이미선, 문영배. 이 두 사람이 4월 18일 날 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탄핵심판 사건을 종결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쟁송투쟁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이 탄핵 무효를 외치시는 분들은 밖에서 여론전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자, 이 여론전으로 싸워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했거나 또는 잘 모르시거나 그런 분들을 설득을 잘 해야 됩니다. 설득을. 여론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뭐냐? 비폭력 평화 시위입니다. 폭력 시위, 폭력 투쟁이 벌어지면 아주 곤란합니다. 여론전은 비폭력 평화 시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이 첫 번째 전선과 두 번째 전선을 잘 이끌어 가야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해달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펜앤마이크 보던데요. 경찰이 서부지방법원 그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기 보면 지금 총 86명이 연행된 것 같아요. 86명. 굉장히 많이 연행됐습니다. 이 86명이 연행됐는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하고 본청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러면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최종 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는 물론 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해서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요 적용되는 혐의는 법원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그 다음에 공수처 수사팀 차량 훼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오늘 긴급 대법관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사태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방법원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그럼 뭐 책임 없느냐? 경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면 영장 심사 끝나자 상당수 철수. 난동 사태의 경찰 책임론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제가 그 당시, 그러니까 일요일 어제죠. 어제 새벽에 그 현장 근처에 있었거든요. 영장 발부 소식이 새벽 3시쯤 전해졌는데 경찰 경력들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조짐들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근데 오늘 조선일보 이 기사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그 문단을 보시면 이런 게 있죠. 경찰은 현장에 배치되었던 기동대 48개, 2,900여 명 중에 13개, 즉 78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토요일 오후 6시 50분쯤 전부 철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만 발부될 수도 있죠.
그럼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경비 경력을 충분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 철수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찰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서부지방법원 후문 쪽에 그 쪽문으로 해서 들어가는 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된 경찰만은 그냥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눈으로, 이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 한 20여 명 됐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유롭게 의사 개진을 하는 1인 시위자들 등등은 거의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경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게 있었고요.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서울지방법원 후문에 군중 400여 명이 몰려 있었지만 경찰은 수십 명에 불과했다. 이건 제가 눈으로 본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후문은 경찰버스 차벽으로 막지도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군요. 정문보다 경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후문 쪽에 군중이 밀려들면서 속수무책이었다. 후문 쪽으로 왜 군중들이 몰려들었냐 하면 현장에 있을 때 영장실질심사가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 앞쪽은 앞에 차량들이 가는 공간이 있고 소리를 질러도 건물 안으로 잘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후문 쪽에 갔더니 불이 켜져 있는 뭐 2층, 3층, 4층 이런 방이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기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모양이다 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그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로 영장을 기각해 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후문 쪽으로 인파가 많이 몰린 거예요. 자, 경찰 쪽 입장은 이런 겁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서 집회 참가자가 다시 줄어들어서 일단 휴식 차원에서 경찰력을 줄였던 것이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경찰 경비 경력 책임자가 상당히 오판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뭐 전원 구속수사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경찰부터 뭘 잘못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들어가는 출입구문을 보면 저는 3시에 영장 발부되고 철수를 했었어요. 현장에서 방송을 종료하고 철수를 했었는데 제가 철수하고 나서 한 2-3시간 동안 엄청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다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걸 보니까 경찰 그 병력들이 그 출입구 후문 쪽으로 쪽문으로 들어가면 그 출입구가 있거든요. 민원실로 들어가는. 거기를 막고 있다가 갑자기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뒤쪽으로 가라 이러니까 경찰 병력이 뒤로 물러서요. 그리고 그 틈이 벌어지니까 군중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사실은 법원 건물을 경찰이 방패를 들든지 해서 막았어야죠. 그죠? 뭐 저런 식으로 막았어야죠. 왜 안 막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오해를 사는 겁니다. 왜 안 막냐? 법원 앞에는 그렇게 경비 경력 차벽들을 세워놓고 막더니 왜 저 후문에는 버스 차벽도 없고 또 출입구로 들어가는 어떤 그 부분을 물러서 버리는. 그래서 군중들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 버리도록 그렇게 오해를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경찰이 지금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의 그 반응도 오늘 나왔는데요.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시위대에만 폭력 책임 못 묻는다. 예. 시위대에게만 폭력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해달라.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이 경찰에게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경찰 경비력이 너무 허술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찰이 오해를 받아요. 혹시 함정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뭐 그 연행자들 전원 구속수사 이런 강경한 대응을 한다기보다도 왜 이렇게 됐는지 경찰 경비 경력 운영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그 점을 살펴야 됩니다. 그걸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거기 연행된 사람들 대부분이 2030 청년들이 많습니다. 즉 법원 건물이나 검찰청 건물이 가지는 어떤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폭도로 몰거나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